자, 갑시다. 자, 27페이지 보면은 원자량의 기준 변경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있는데, 요거는 내신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수능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원자량의 기준 변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내신 때는 사실 중요한데, 자,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 원자량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은 원자량이 바뀌면 몰에 대한 정의도 같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화학계에서 쓰고 있는 몰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에서 쓰고 있는 교수들이 쓰고 있는,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모두가 쓰고 있는 그 몰의 정의가 뭐냐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입니다. 응?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죠? 달라요. 그 전의 정의는 뭐였냐면 12탄소를 12로 정했을 때 12g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잡았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준에 비했을 때 몇 개냐, 그게 아보가드로 수였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12탄소 이런 거 없고 그냥 숫자만 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올 일은 없다. 왜냐면 평가원이랑 수능은 누가 만들어? 교수님들이 만드시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인류의 최전선에서 인류의 무지혜를 밝히는 분들이잖아? 그럼 이제 그분들이 딱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에 아직 정의가 안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나는 바뀐 것들을 다 쓰고 있고 전 세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낸다고? 그럼 이거는 프라이드의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량의 기준 변경 문제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는데 내신에선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보시죠. 자, 변하는 인자로서의 몰. 자, 이거는 이제 같이 필기하면서 같이 들어가 보자. 자, 뭐 1몰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개라고 쓸 거고요. 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람 붙이면 된다. 자, 1몰의 부피는 온도, 압력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냥 V 리터라고 그냥 줄게요. 요게 그 문제에서 알려주는 부피, 아니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요거는 잠깐만 펜 내려놓고 내가 적을 시간 따로 줄게. 적을 거 별로 없으니까. 자, 우리가 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뭐 수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문제를 풀 때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화학은 그게 더 심한데, 내가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을 못 갑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느리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정석풀이라는 자체가 화학은 사실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정석을 변환시켜서 압축시킨 그런 것들을 쓰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풀진 않는다고. 자, 보면은 0도씨 1기압이래. 그러면 아마 단서에서 줄 건데 뭐 22.4L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현재 기체가 4g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차지하는 부피가 5.6L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이게 1몰의 질량입니다. 그럼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1몰의 부피일 테니까 이게 22.4L가 되겠네? 라는 식으로 비례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수학인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는 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해주면 분자량이 16이다 라는 걸 이제 꺼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 설명하는 풀이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정석이긴 해. 딱히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건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친구가 분자인지 원자인지부터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볼 건데, 만약에 얘가 분자야. 그리고 어떤 자료가 나와 있어. 그럼 그 자료를 일단 분자의 몰로 바꿔. 만약에 원자에 대한 뭔가 자료가 있어.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거를 원자의 몰로 바꿔.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기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분자를 분자의 몰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분자량이니까 원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분자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g을 몰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뭘로 바꿀 때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분자량이거든? 그럼 구할 수가 없다는 소리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5.6L라고 돼 있죠. 이 친구는 내가 몰을 꺼낼 수가 있겠다.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보는 거지.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죠. 몰분의 질량이니까 16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됐을까? 이렇게 하면 암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이거 4분의 1몰이고 4는 16이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서 그냥 분자량만 딱 적고 넘어가야지 식을 적을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야.
밀도라는 게 7분의 5g/L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1리터에 7분의 5g이라는 소리니까 7분의 5g 대 1리터는 mg 대 22.4리터 이렇게 들어가겠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밀도라는 건 결국에는 물질의 특성이라며. 이건 고정값이라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1리터에 7분의 5g이 들어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1몰에 들어있는 질량이죠. 그게 몇 리터인데? 22.4리터. 그럼 여기다가 22.4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가 16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계산들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야지 비례식을 적을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요것만 딱 적고 이해하면 되겠죠? 서민아 이거 이해됐어? 재경아 다 적었어? 적어 빨리. 재밌지? 거의 세뇌시켜야지. 어느 순간 보면 화학 너무 재밌어. 근데 이 화학이 그 재미를 느끼는 시점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 화학의 재미를 느끼는 시점이 보통 어느 때냐면요. 사실 요즘에는 화학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물리랑 화학을 합쳐도 생명과학이 안 되고 생명과학보다 지구과학은 만 명이 다시 많으니까 화학을 보는 친구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딴 게 싫거나 딴 게 싫거나 아니면은 그냥 화학이 좋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 화학이 재밌어지는 순간은요 보통 그때거든. 화뽕 찰 때. 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잘 풀었다는 판단이 들 때 그 알 수 없는 희열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딱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잘했어. 나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뉘앙스가 딱 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싹 봤는데 얘는 막 끼롱끼롱 대고 있는 거야. 막 얘는 막 낑낑대고 있는데 나는 딱 봤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하니까 답이 툭 나와. 그냥 보니까 맞아. 나 좀 하나?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옆에를 보니까 쟨 못하나? 약간 요런 느낌일 때. 여기서 이제 화학의 그 재미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언제 오냐면 보통 고3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전후? 그 말은 뭐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너무나도 잘 풀렸을 때 재미를 느끼려면 그만큼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까지가 되게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딱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화학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수능 끝날 때까지 화학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한 다음 주에 나 수능 봐야 돼. 근데 화학이 막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화학은 정형화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전쯤 되면은 내 점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양적 관계를 못 풀 거야. 이러고 들어가면 못 풀고 나오죠. 나는 중화 반응은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보통 풀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빠른 시간 안에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고. 근데 그게 있어요. 딱 재미가 한번 탄력이 붙으면 되게 할만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가면은 화학 자체가 재밌으니까 많이 하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거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못할 때 내가 아직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문제도 잘 안 풀릴 때는 한 문제 한 문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거든. 겪고 넘어가서 딱 그 재미를 느껴야 그래야 이제 점수가 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 너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막 네 옆에만 가면 자꾸 막 화학 냄새가 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고이다 못해 이제 썩은 거죠. 그 정도가 돼서 그냥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나 이제 양적 관계는 됐구나. 중화 반응은 됐구나. 나 이제 뭐는 풀리는구나. 이걸 딱 본인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 사실 다른 과목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예를 들어 뭐 수학이라고 해도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문제를 이 문제는 풀었는데 이 문제는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화학은 내가 양적 관계를 내가 어느 순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이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알 수밖에 없죠. 내가 양적 관계를 좀 치네?
그러면 나 좀 하네 하면서 이제 쟨 못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화뽕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 부심 같은 게 좀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 부심이 생기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빨리 느껴야 되는데 최대한 수능 전에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주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화학하면은 막 대학 못 간다 이런 친구들 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 화학한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걱정했을 거 아니야. 괜찮겠냐고. 다들 한 번씩은 얘기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냥 걱정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걱정하는 친구들은 보통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걱정하는 친구들은 화학하는 친구들이 아닐 거고 걔네들은 보통 생지일 것이야. 그러겠죠? 그럴 거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서 이제 화학하면은 대학 못 간다를 외치면서 이제 때려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수능 때까지 화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안타깝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빨리 재미를 느끼자. 재밌습니다. 자, 온도 함량에 같대요. 그리고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피 B가 몰수비고요. 부피 B가 몰수비. 자, 그래서 앞으로는 부피를 V라고 적기로 했고 몰을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량 B는 밀도비다. 요거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다 정리했던 내용들이죠. 분자량 B는 밀도비. 그래서 대문자 M, 요게 이제 화학식량이고 밀도를 우리가 소문자 D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화학 전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쓸 공식들이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계속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 계산 들어갈 건데 자, 제일 위에 산소만 내가 채울 거고 그 아래쪽은 이제 여러분이 채워오시면 됩니다. 이거 숙제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발 처음에는 막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더듬더듬 이렇게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나와 있으면 분자의 몰수를 꺼내고 거기서 다시 분자에 대한 자료로 넘어가고 만약에 원자를 물어보면 분자의 몰수에서 원자의 몰수를 꺼내고 원자에 대한 자료로 넘어가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더듬더듬 좀 느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부피가 11.2L래. 얘는 분자야 원자야? O2 분자의 부피인 거죠. 그러면 산소의 부피가 11.2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분자의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겠다라는 걸 이제 꺼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분자의 몰수를 꺼냈죠. 그럼 이 분자의 몰수를 가지고 분자에 대한 자료들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자수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분자가 2분의 1 아보가드로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거고 질량을 구할 때는 얘가 분자라며. 그러면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이 되겠죠. 몰 곱하기 화학식량인데 분자니까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이 친구가 16이네 라는 걸 꺼내줄 수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원자가 나와 있죠. 그럼 원자를 구할 때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꺼낼 수가 있다면서 잠깐만 분홍색이 없네? 여기다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자는 한 마리에 두 개씩의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2를 곱해줘서 원자의 몰수를 꺼내줄 수가 있겠지. 아, 얘가 1몰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젠 내가 원자의 몰수를 알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원자에 대한 자료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몰을 먼저 꺼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지. 분자야 원자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입자수는 원자가 1몰이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를 곱해서 아보가드로 수 개.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할 때는 얘가 원자니까 원자량인 16을 곱해서 16g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끝난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은 내가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안 되더라도 더듬더듬 하면서 얘가 분자인지 원자인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원자 거야? 그럼 원자의 몰수를 바꾸고 분자의 몰수를 꺼내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밀도는 부피가 11.2고 그리고 질량이 16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 11.2분의 16g/L. 요 밑에 있는 표들은 쭉 채워오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온도는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피스톤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기체가 이 피스톤을 미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이쪽에 있는 기체도 피스톤을 미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건데 피스톤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는 두 기체의 압력이 같구나라는 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온도는 앞으로 T라고 쓸 거고 압력은 앞으로는 P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테니까 여기서는 부피비는 몰수비, 분자량비는 밀도비가 먹히는구만. 요걸 잡아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몰수비 3cm, 1cm. 그러면 부피비가 3대 1이니까 몰수비도 3대 1이구만. 그리고 질량비는 4.8g, 3.2g 나와 있으니까 3대 2구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는 원자량의 비를 꺼내래요.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자들이란 말이야. 그럼 원자량을 더해서 분자량을 만든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분자들이면 분자량을 먼저 꺼내주는 게 순서겠죠. 이 생각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럼 x2라는 친구가 있고요. x2y라는 친구가 있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내가 알고 싶은 게 분자량인 거지. 그럼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그릴 건데 우리가 질량, 몰, 분자량으로 표를 만들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게 분자량이죠. 그러면 WNM을 만들 거예요.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게 몰이야. 그럼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럼 WMN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질량이야. 그럼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WMN 표를 NMW 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를 정해놓고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량비가 지금 3대 1에 몰수비는 3대 1이래. 그럼 분자량의 비는 1대 2가 되겠구만.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났다. 쉽죠? 그래서 분자량이 1대 2다. 이렇게 나온 건데 자, 여기서 잘 봐봐. x2가 1이래. 그럼 x원자 두 마리의 질량값이 1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는 실제 분자량은 아니죠. 말 그대로 B값이니까 1에 해당하는 비율일 거란 말이야. 그럼 진짜는 얼만데? 모르지. 우리가 1몰의 부피를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내가 만든 대로 맘대로 쓰면 된다는 소리인데 x 두 마리가 1이면 x원자량 몇이라고 할래? 2분의 1이 되겠죠. 하지 말자. 내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수능을 볼 때는 그 분수는요 아주 흉악한 놈이에요. 너무너무 느리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연수를 쓸 거야. 그럼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x 두 마리니까 얘가 1이면 2 이런 걸로 그냥 바꿔줘. 괜찮아? 그러면 x를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y는 x2y가 4인 거니까 1짜리 두 개를 빼주면 2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y만 남겠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갈 때 자연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분수, 소수 이런 거는 처음에 내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면서도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분수 같은 것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거든. 근데 분수는 무조건 느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연수. 근데 어쩔 수 없이 분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자연수를 쓰자. 이렇게요. 자, 여기로 와봅시다. 자, 이번엔 몰 계산인데,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사실은 요 대기압이에요. 근데 대기압이 미는 거랑 얘가 미는 게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니까, 이 내부의 압력도 대기압이 되겠죠. 그럼 온도 압력 일정이네. 부피비는 몰수비, 분자량비는 밀도비.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자, 몰수비는 1리터, 2리터니까 1대 2더라. 부피비가 몰수비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질량비를 꺼내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몰수비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 분자량을 꺼낼 수 있죠. 원자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C3H4라는 친구가 있고 C2H4라는 친구가 있대. 내가 알고 싶은 건 질량이야.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그럼 표의 형식을 N, 몰, 화학식량, 질량 요 순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얘네들의 몰수비가 지금 1대 2라고 돼 있고요. 자, 이제 분자량 꺼내봅시다.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 그러면 얘가 40.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얘가 28. 그럼 40대 56이니까 5대 7이다. 요렇게요. 이거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혼자 5대 7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 계산 연습하라니까. 아시겠죠? 샤워할 때마다 하고. 해. 그거 창피해도 해. 근데 창피하면은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솔직히 말 그것 좀 그래. 내가 막 이거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육강간 때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랬어. 알겠죠? 그거 꼭 하세요. 그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질량비 5대 7이고요. 자, 밀도비를 꺼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정석대로 한번 가보면 얘가 부피가 1리터, 2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얘가 1리터고 얘가 2리터다. 내가 알고 있는 질량비는 여기 꺼내놨잖아. 5대 7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10대 7이겠네 라고 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자량비가 밀도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분자량 이미 알고 있죠. 이것도 그냥 밀도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번 보면은 분자량비가 밀도비니까 그냥 바로 10대 7이다. 이렇게 꺼내는 것도 가능하겠다. 됐을까?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31페이지에 원자량 쭉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 너희 집에 가서 일단 원자량, 분자량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 그리고 앞이랑 똑같은 표거든? 비교해보면서 네가 틀린 게 있다. 그럼 안 외우신 거지? 그럼 다시 외우고 채워보고 그렇게 채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원자량, 밑에 있는 화학식량 다 채워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균 원자량은 아까 얘기했죠? 35.5다. 그냥 이것만 적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분자량 4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다가 좀 적어보자. 분자량 44짜리 뭐 있어요? CO2, 그리고 N2O, 그리고 혜연아, 분자량 44. 자, C3H8 여기까지요. 자, CO2, N2O, C3H8. 됐어요? 자, 이거 지금 설명은 안 할 건데 요거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근데 제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허구한 날 때리는 데 씁니다. 그리고 때리는 걸 제일 잘하는 애가 제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야. 막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11g이래. 11g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AXB8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 X가 3이니?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 C3H8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력이 좀 올라가고 나면 할 건데 미리 외워놔.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언젠가는 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너희는 지금 당장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나는 나중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보는 눈높이하고 너희가 보는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냥 너희가 실력이 올라서 이쯤 가잖아요. 그럼 그걸 왜 외웠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막 문제풀이하고 막 스킬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개념 외우라고 하면 그때 가면 안 외우거든. 왜냐면 난 지금도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으니까 외우는 그 절박함이 사라진단 말이야. 개념 강의할 때 외우는 거는 그래도 해. 왜냐면 나는 지금 외울 단계가 맞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외운 걸 써먹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만 기다려. 그래서 일단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자, 몰과 개수 이제 보면은 나랑 쭉 같이 정리하면서 갈게요. 필기 같이 하시고요. 자, 수소 원자가 아보가드로수 개가 있대. 그럼 이 친구가 1몰. 자, 수소 원자가 2몰이래. 그러면 2 아보가드로수. 자, H2O 분자가 0.5몰이래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아보가드로수가 되는 건데 이 친구 지금 분자죠. 그럼 여기서는 원자 단계로 쪼개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수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겠지. 그럼 한 마리당 수소가 2개씩이니까 이 친구가 1몰이다 라는 거 꺼낼 수가 있을 거고 산소는 2분의 1몰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질량 봅시다. 자, 나트륨의 원자가 1몰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거든? 그럼 이 친구는 원자량 23에다가 그냥 그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나트륨이 23짜리입니다. 자, 그럼 나트륨 원자가 46g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23분의 46, 2몰이구나.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CO2 분자가 1몰이 있대. 그러면 질량은 분자량에 그람 그냥 써주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얘도 분자니까 원자 단위로 끊어갈 수 있겠지. 그럼 요 안에 CO2가 1몰이 있으면 탄소 원자는 1몰.
산소 원자는 2몰 이렇게 들어있겠네. 그럼 얘네들도 질량으로 한번 꺼내려면 탄소는 원자니까 원자량을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얘가 12g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산소가 2몰이면은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인데 원자니까 원자량 16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32g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아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요번에는 잠깐만 펜 내려놔 볼래? 그리고 요거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2몰이라는 건 이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몰수를 알 수 있으니까 원자의 몰수를 구해서 그리고 이제 질량을 꺼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정석 같은 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몰은 사실은 되게 당연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비율이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이제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봐봐. CO2가 1몰이 있으면 이 안에 탄소는 무조건 1몰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산소는 2몰씩이 들어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걸 질량으로 바꿨을 때 얘가 44g이 있으면 얘는 12g이 있는 거고 얘가 32g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얘가 나온다. 이건 고정 비율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백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을까? CO2가 44g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탄소는 무조건 12g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탄소 원자의 질량을 알고 싶대.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88에다가 곱하기 44분의 12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4g이라는 걸 꺼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도 꺼낼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산소를 꺼내고 싶다. 그럼 88에다가 산소는 44일 때마다 32씩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44분의 32를 곱해주면 64g이다 라는 거를 꺼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을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서 이해해 보시죠. 질량 백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점점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거든. 물론 얘가 막 메이저급 막 진짜 많이 나온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냥 툭툭 쓸만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봐둘게요. 자, 보자. 33페이지요. 자, 펜 내려놔. 자, 만약에 같은 질량의 기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화학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많이 볼 겁니다. 같은 질량, 단위 질량, 1g에 들어있는, xg에 들어있는, 5g에 들어있는 온갖 것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같은 질량의 기체가 있는데 여기 A랑 B가 있대. 몰수가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리고서 물어보는 건 분자량은 누가 큰 건데 이거 물어볼 거고요. 자, 분자량이 A가 B보다 크대. 이래놓고는 몰은 누가 더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적지 마세요. 이거 나 혼자 할게. 자, A와 B가 있대. 그럼 내가 지금 1번에서 알고 싶은 건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누가 큰지란 말이야. 그럼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니까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분자량이 나오겠지. 그럼 지금 질량이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질량비가 1대1이란 소리거든. 근데 몰수가 뭐라고 써있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자량은 분자가 똑같고 분모는 이쪽이 크니까 역수로 뒤집히겠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A보다 B가 더 분자량이 크겠다라는 거 꺼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분자량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얘랑 얘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이 똑같거든. 그럼 몰수는 A보다 B가 더 크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딸기가 있어? 수박이 있어? 아까는 부피를 봤죠? 이번엔 질량을 봅시다. 누가 무거워? 수박이 무겁죠. 딸기보다는 수박이 무겁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내가 딸기를 모으고 딸기를 딸기끼리 모으고 수박을 수박끼리 모을 거야. 그래서 1톤을 만들어. 누가 많이 필요해? 딸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왜? 가벼우니까. 같은 질량을 만들려면 가벼운 애는 많이 모아야 될 거고 무거운 애는 조금만 모으면 그 질량이 금방 되겠죠. 같은 원리인 거야. 봐봐. A랑 B가 질량이 똑같대. 근데 개수가 A가 많아. 왜? 가벼우니까. 분자량이 작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분자량이 A가 B보다 크다. 이 말은 뭐예요? A가 B보다 무겁다라는 소리지. 그럼 같은 질량이 되려면 개수가 적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눈풀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건요. 적으세요. 많다. 무거운 것은요.
적다. 요 원리인 거지. 자, 계속 갑시다. 자, 보통 몰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크게는 세 가지 패턴인데 실제 얼마냐, 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적으면서 같이 갈게요. 자, H2하고 CO2가 88g씩이 있대. 그러면 얘네들의 몰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수소는 2로 나눠주면 44몰일 거고 CO2는 44로 나눠주면 2몰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몰수의 비율을 보고 싶은 건데 자, 몰은 화학식 양분의 질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고 지금 88, 88이니까 얘가 1대 1이고요. 자, 그리고 몰수, 분자량비는 얘가 2짜리, 얘가 44짜리. 그럼 몰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이게 22대 1이다 라고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몰비를 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안 할 거거든. 근데 초반 단계에선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전개하기가 편한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느린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나씩 빼나갈게요. 자, 대소 비교를 해봅시다. 자, 분자량이 누가 더 커? CO2가 더 크죠. 얘가 더 무거운 놈이니까. 그럼 개수는 누가 더 많아? 수소가 가벼운 놈이니까 더 많겠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고.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정도는 처음에 조금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복잡한 문제를 내가 막 해석을 했어. 근데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이 형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든. 왜냐면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다 비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이 익숙해진다고. 그런데 내가 다 풀었다? 그래서 이 22대 1이라는 걸 딱 꺼냈어. 끝났구나 하고 보기를 딱 봤단 말이야. 근데 기억에 뭐를 물어봐요? 수소는 44몰이다. 이걸 딱 물어보는 거야. 실제 값을 딱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비율이지. 얘가 맞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디귿에 갔어. 나는 이거는 알고 있는데 몰수가 누가 더 많냐? 이거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난 이걸 왜 한 거야? 그냥 저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초반 단계에서는 나중에 가면은 뭔가 좀 경험치로 쌓이거든요. 근데 초반 단계는 우리는 경험치라는 게 별로 없잖아. 그때는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도는 봐주는 게 좀 좋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알아요. 뭘 물어볼지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보기 정도는 한번 확인해보고 아,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그냥 막 무작정 막 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겠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몰과 기체의 부피를 봅시다. 자, 온도 압력 확인하고 0도씨 1기압, T도씨 P기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다. 내신에선 중요했죠. 그런데 수능에선 안 중요하다. 그럼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럼 결국에는 T도씨 P기압이라는 소리인데 이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단서입니다. 단서에서 알려줬다. 1몰의 부피가 30이다라고 줬으면 그때부터는 30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알려줬다. 그럼 그냥 부피비는 몰수비더라. 요것만 쓰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는 CO2 1몰이다. 그리고 22.4L, 얘는 2몰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수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기체면 부피비는 몰수비, 그리고 분자량비는 밀도비가 성립을 하겠네. 여기까지 봐두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자, 몰 질량인데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몰은 화학식 양분의 질량이고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이고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요거 이제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고 요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셋 다 따로 외워주라 그랬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럼 뒤집어 버리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다. 그리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다.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쓰는 건 아니니까 얘는 따로따로 외워주시고 얘는 정의만 딱 외워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펜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흰색으로 판서하는 게 있고 노란색으로 판서하는 게 있을 건데 노란색으로 판서하는 것만 여러분의 책에 딱 적으시면 돼요. 자, 나 이제 전개를 할 건데 단위 부피 당이라는 표현은 단위라는 게 같은 이라는 뜻인 거야. 같은 부피 당. 이 말은 1리터에 들어있는 X리터에 들어있는 부피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1몰에 들어있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건데 여기 당 있죠. 당. 당을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 것들 이거를 분모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당을 기준으로 오른쪽 것들 이거를 분자로 보낼 건데 예를 들어 볼까? 퍼센트가 뭐야? 퍼센트가 뭐야? 100분율이죠. 100중 얼마라는 뜻이지. 거기서 중이 당이에요. 100g당 용질의 질량. 이게 퍼센트 농도거든. 이해됐을까? 용액 100g당 용질의 질량. 그 당을 왼쪽을 분모, 오른쪽을 분자로 보낸다고. 자, 그럼 이제 이건 적지 마. 그냥 듣기만 해. 단위 부피당 분자수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부피분의 분자의 몰수라는 소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온도 함량은 같은 기체라는 조건이 깔린 거야. 이건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부피비가 몰수비지. 그럼 얘랑 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부피분의 몰수야. 근데 얘랑 얘는 비례관계잖아. 그럼 이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수네? 그럼 단위 부피당 분자수라고 하는 건 뭐다? 그냥 일정이에요. 온도 압력이 같은 기체 기만하면 그냥 다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AB2라는 애가 있대. AB3라는 애가 있대. 그리고 보기에서 딱 물어보는 거야. 막 조건은 되게 많겠지. 막 몇 리터 있다, 몇 그램 있다 다 있겠지.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이거야.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얼만데? 누가 더 큰데? 같다고. 돼요? 기체 기만하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것만 딱 적으시면 됩니다. 일정. 됐죠? 요거 지금 이해됐니? 괜찮아? 단위 부피당 원자수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구성 원자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부피분의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했지. 지금까지 한 게 그거야. 그럼 분자수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한 거네. 근데 부피분의 몰수가 뭐라고 돼 있어? 일정이다. 이거 상수라며요. 그럼 결국 이거 상수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구성 원자수비. 이렇게 지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가 AB2야. 얘가 AB3야.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답은 뭐예요? 3대 4입니다. 왜? 구성 원자수 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결국에 이건 몰분의 질량인 거지. 몰분의 질량이 뭐야? 분자량입니다. 됐을까요? 몰분의 질량, 분자량비. 아, 이거 분자량비구나. 아니면 부피분의 질량이 있죠. 부피분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밀도죠. 근데 밀도비가 분자량비네. 결국에 의미하는 건 분자량비다. 아, 얘가 의미하는 건 분자량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단위 질량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단위 질량당. 자, 이번에는 질량이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같은 질량당 뭐 1g에 들어있는, Xg에 들어있는, 기초 중에는 5g에 들어있는 도 있거든요. 전부 다 어쨌든 질량이 같구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요. 단위 질량당 분자라고 하는 건 질량분의 분자의 몰수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질량분의 몰? 그렇지. 몰분의 질량이 뭔데?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야. 공식 외우라고. 분자량이 몰분의 질량이거든. 그럼 질량분의 몰은 뒤집어 놓은 거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분자량의 역수비. 분자량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질량분의 부피가 되겠네.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밀도분의 1이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도 뭐다? 분자량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당 원자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질량분의 원자의 몰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원자의 몰수는 다시 분자의 몰수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할 거라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질량분의 몰이 뭔데? 여기서 했잖아. 분자량분의 1.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가 됩니다. 됐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나한테 2분만 넣어줄래?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수능이 먼저지. 그렇죠? 작년에 너희가 이제 이런 대우를 받다가 이제 올해는 대우가 바뀌었죠.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 문제편 열어서요. 11페이지 한번 가볼래? 11페이지.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후딱 풀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분자 있고 분자량 나와 있고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원자수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풀 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부터 꺼내는 겁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가 뭐였어? 분자량분의 1이에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놓으라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뭐였죠?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입니다. 요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놈들은 역수비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면 얘네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얘가 2대 4야. 그쵸? 몇 대 몇이야? 1대 2죠. 1대 2야.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2대 1이겠네? 9. 이렇게 꺼내는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가니? 자, 그리고 나서 이놈하고 이놈의 차이점은 구성 원자수를 곱하는 거지. 근데 물론 얘가 상대값이니까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죠. 하지만 비율은 맞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2원자 분자니까 2 곱해주면 너 36. 얘는 단원자 분자죠. 그럼 1 곱해주면 그냥 9겠네. 그럼 얘까지 한번 해볼까? 얘도 3 곱해주면 뭔가가 나오겠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쨌든 3이라고 그냥 씁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얘랑 몇 대 몇이야? 4대 1이죠. 그럼 이게 4대 1이라는 소리니까 10이네. 이렇게 툭 꺼내주고. 그리고 얘랑 지금 몇 대 몇이야? 얘랑 6대 1이죠. 그럼 얘도 6대 1이겠네. 그럼 얘가 6이니까 C가 2구나.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면 요거의 역수비가 요거가 되는 거니까 얘가 18대 2면 얘네들은 2대 18이 되겠네. 그래서 너가 18이다. 그냥 문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거야. 전화 됐어? 자,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 뭐 단위 질량당 원자수 저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놓은 걸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숙제 쭉 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앞쪽에 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랑 같이 풀 건데 다음 주에 오자마자 같이 풀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데이 1부터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S1부터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 받았죠? 다 받았지? 그 주간지에다가 그 풀어보시고 OMR에다가 주간지를 옮겨오시면 됩니다. 데이 1부터 해가지고 쭉 주간지 적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 코드는 이따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개념 다 외우시고 내가 중간에 이해 안 된 거 있다. 그럼 일단 암기부터 하고 영상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8주 동안 하는 개념 강의에서 몰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잘 돼 있으면 앞으로가 편해. 근데 얘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안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해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하시고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